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아치카페 브랜드 중에서도 코코넛 카푸치노와 연유 커피 2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G7 리뷰한 것처럼 아치카페 역시 베트남에 다녀온 분들이 선물로 사오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치커피도 이제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구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리뷰할 때 꼭 하는 게 바로 칼로리와 성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코코넛 카푸치노의 경우 20g입니다. 성분의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코코넛 밀크 분말입니다. 코코넛 밀크 분말이 36%, 커피 분말이 8.5%, 코코아 분말이 0.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유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코코넛 밀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칼로리는 한 봉지당 95칼로리입니다. 이럴 때 항상 기준은 바로 맥심이죠. 맥심 한 포가 50칼로리인데요.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고 베트남 G7이 70칼로리입니다. 아쉽게도 쿠크다스 라떼만큼은 아닙니다. 쿠크다스 라떼가 110칼로리니까 아쉽게도 이게 졌네요. 바로 아치커피의 연유커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치커피의 연유커피 제품은 18g입니다. 여기에서 커피 성분은 14.5%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칼로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커피는 전에 리뷰한 코코넛 카푸치노보다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이 스틱 하나의 칼로리가 7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G7의 3-in-1 정도 되는 거죠. 연유 커피다 보니까 성분 자체에 당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틱의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 코코넛 카푸치노 그리고 연유 커피 역시 기준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뜻하게 먹을 때는 60ml, 차갑게 아이스로 먹을 때는 40ml입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드려야 되죠. 적정 물량이 맥심보다도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맥심이 이 스틱 하나가 기준이 90에서 100ml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맥심은 12g 기준에 90에서 100ml인데 이건 18, 20g이니까 얼마나 물량이 적은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는 정말 잘 저어 드셔야 됩니다. 잘 적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컵에 따라 봤고요. 이쪽이 코코넛 카푸치노, 이쪽이 연유 커피입니다. 양은 놓고 봤을 때 코코넛 카푸치노가 살짝 더 많은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전부 다 갈려 있습니다. 향을 좀만 맡아볼게요. 두 개가 확실히 다른데요. 이쪽은 코코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코넛 향이 확 올라와요. 연유 커피는 그에 비해서 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도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기준점으로 60ml씩 부었습니다. 양쪽에 60ml씩 부었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는 코코넛 카푸치노의 경우에는 녹지도 않았어요. 엄청 뻑뻑해요. 위에 부분에 물을 넣고서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이쪽은 그래도 물 밑으로 가루가 가라앉긴 합니다.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요게 필요하죠. 요게. 그래서 한번 섞어 볼게요. 두 제품 다 거품기로 완벽하게 섞었습니다. 일단은 향을 좀 맡아보면요. 확실히 코코넛 카푸치노에서는 코코넛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아까 가루 형태에서의 느낌보다 좀 더 잘 나요. 연유 커피는 향이 강한 커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연유 자체가 향이 많이 나는 종류는 아니까요. 여긴 주로 단맛 이런 것들이 또 강조가 되는 상태고요. 이 코코넛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코코넛 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커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먼저 코코넛 카푸치노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달고요. 코코넛 향이 나요. 그 동남아 여행 가면 코코넛 이렇게 썰어 놓은 거를 조그맣게 말려서 팔잖아요. 그 코코넛 향이 확실히 들어가 있고 맛도 납니다. 오. 그리고 정확히 저으면 최대한 이런 거품기로 잘 저으면 뭐 가루가 남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가루 형태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밑에도 가루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에는 굉장히 잘 녹는 것 같습니다.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물을 좀 더 넣으면 약간 좀 밍밍해질 것 같으니까 꼭 그 적정의 수준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연유 커피도 마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유 커피라고 이름이 들으면 기본적으로 단맛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독일의 연유 분말을 쓴다라고 할 만큼 연유에 신경을 썼는데 생각보다 아주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여기 맥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맥심의 향이 강한 커피가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좀 다른 단맛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런 지점에서 보면 좀 더 오히려 커피 형태의 맛이 나는 건 연유 커피가 훨씬 더 커피의 일반적인 믹스 커피의 맛이 나요. 단맛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제가 이 코코넛 카푸치노를 먹고 연유 커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유 커피가 더 단맛이 강해야 되는데 코코넛 카푸치노가 훨씬 더 납니다. G7에서 느꼈던 향기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 자체는 오히려 단맛은 이게 더 이쪽 코코넛 카푸치노보다는 적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리뷰의 최종의 결론입니다. 이 맛을 알고 있는데 다시 사 먹겠느냐? 저는 다시는 안 사 먹을 것 같다. 굳이 사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기심에 한 번도 사서 드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먹어볼만 합니다. 왜냐면 코코넛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먹어봤던 믹스와는 다른 맛이에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코코넛 카푸치노는 분명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연유 커피 역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맛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다음에 이걸 또 먹겠느냐 그러면 굳이 저는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베트남 혹시 이런 커피를 먹어보지 못했거나 즐겨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로는 줄 수 있는 커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맛을 한 번이라도 봤는데 이거를 굳이 또 먹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선물로 오면 뭐 물론 받겠죠. 하지만 내 돈을 주고 내가 이 커피를 또 사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그 다음 질문으로 오늘 리뷰한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색적인 부분에서는 코코넛 카푸치노에 손을 들 것 같아요. 코코넛 카푸치노에 손을 드는 건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접해보기 어려웠던 커피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또 신경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코넛 향이 충분히 많이 우러나와서 기대 이상으로 코코넛 향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돈을 주고 다시 이걸 또 사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갔다 오셔서 이걸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이걸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물로 갖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믹스 커피들을 마셔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믹스 커피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커피 종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량을 아주 적게 잡으셔야 코코넛 카푸치노의 맛이 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 물을 좀 더 넣으면 아마 좀 밍밍해질 것 같대요.